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자, 오늘 새로운 또 우리 초딩 한 분 모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목정환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하고요. 파리라고 합니다. 파리. 네. 아, 그래서 제가 네. 그 초파리를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얘네들이 이제 저 초파리들입니다. 와. 초파리들인데 오늘의 주제가 사실 발생이잖아요. 네. 뭐 1 플러스 1이 3이 되는 건데 네. 그거를 여기서 직접 좀 시연을 여기서 바로 네. 1 플러스 여기서 1이 3이 되는 걸 네. 보는 초파리 건가요? 초파리 19금 영상. 네네네네. 그래서 오늘 이제 부제를 둘이 들어가 셋이 되는 과학이라고 했는데 네, 네. 사실 발생이라는 것 자체가 좀 그런 거죠. 이제 계속 번식하고 늘어나고 하는 걸 뜻하는 건데 네네네. 네. 사실 그거에 대해서 좀 다뤄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이게 장입니다. 이제 제가 연구하고 있는 초파리고요. 네. 제가 지금 초파리 연구를 시작한 지는 한 10년째.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왜 하필이면 초파리를 연구하게 되셨어요? 그 사실 초파리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네? 사람이랑은 유전자가 되게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을 실험할 수가 있어요. 그 긴급과학에서 한번 다뤘었습니다. 네. 사실 오늘 다룰 게 이제 발생이거든요. 네. 근데 발생이라고 하는 게 이 생물학 영역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가장 옛날부터 사람들이 엄청 궁금해했던 주제이기도 했어요. 땀에 젖은 더러운 옷이랑 네. 밀이랑 그리고 시간을 2주 정도 지나면 네. 거기서 쥐가 자연스럽게 탄생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초파리 같은 경우는 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자연 발생한다, 저절로 생긴다 이렇게 믿고 계십니다. 저도 약간 저렇게 약간 믿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왜냐면 초파리는 절대 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게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얘들이 엄청 조그맣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틈새를 비집고 잘 들어옵니다. 게다가 얘네가 네. 시큼한 향을 맡는 능력이 사람의 수백 배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비유를 하면 좋겠냐면 여기에 바나나 껍질 있는 거를 이 거물 밖에서도 맡아요. 게다가 집을 밀봉해놔도 예를 들어서 뭐 봉지로 막 묶어놨는데 네. 거기 안에도 생기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어. 약간 조금 들으시면 속이 메스꺼우실 수도 있는데 이 과일 같은 경우는 저희 입에 들어오기 전에 도매 시장에서 네. 한 3일 있다가 소매로 넘어가서 한 3일 있다가 집에서 한 3일 있다가 네. 먹잖아요. 네. 네. 근데 얘네가 알에서부터 태어나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열흘입니다. 네. 그러니까 도매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전국에 있는 초파리 파티죠. 엄청 시큼한 그치, 향이 그치. 많이 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와가지고 껍질이 내려는 데다가 알을 까놓는데 얘네를 잘 안 씻으면 또 알들이 남아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발생의 이건 지금 악어의 발생 사진이거든요. 와, 그거요? 네, 악어예요. 발생의 시작점을 뭐로 하냐? 저는 합체의 순간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합체 Oh no! Oh no! Oh, stop it! 그래서 이제 네, 여기 이제 교배를 시작을 한 거고요. 그래요? 네, 좀 무드가 없네. 그렇죠. 이걸 이제 빠른 걸로 하면 오, 되게. 얘네들이 합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평균적으로 한 25분 정도. 와, 진짜요? 와. 오우, 야. 저 잠깐 근데 초파리가 얼마나 사나요? 여러분 채팅방 관리 좀 하겠습니다. 한 2달 정도. 수명은 2달 정도. 수명이 2달 정도인데 네. 20분이면은 와. 수명이 2달인데 20분? 25분. 25분? 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실제로 여기서 오늘은 발생 특집이니까 네. 실제 좀 합체를 지금? 네,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얘네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5일에서 7일 정도 네. 이제 분리가 돼 있었어요. 아, 지금 밑으로 이렇게 털어내면 네. 밑으로 내려가요, 애들이. 떨어져요. 그 신기하다. 상태에서 이제 뚜껑을 연결을 하고 오! 와, 숙달된 조개의 움직임. 와. 오, 한 마리도 안 샜어. 그렇죠. 이 집으로 다 옮겨졌어요. 오, 네. 수박들이. 그다음에 이거 여기가 이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건데 난이도가. 두 개를 동시에 열어서 집을 합체를 해야 옮겼어요. 됩니다. 잠깐만요. 예. 암컷의 냄새를 맡나요? 아 냄새 맞죠? 오, 그렇구나. 아, 지금 오늘 와. 벌써 와, 대박. 와! 합방했습니다. 합체했습니다. 네, 합체. 합체 성공했어요. 예, 합체 성공. 우와, 합체 신기해. 성공했고요. 너무 신기해. 이제 좀 공간을 조금 주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와, 우리 말 그대로 파리 투나잇인데. 네. 아, 좀 걸려요? 네, 얘네가 보통은 조금 약간 그 시간을 가집니다.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좀 아. 가지고.
그렇지. 네. 우리 염창동 햄주먹 형님이 보통 한 마리당 몇 개 알을 낳는지 궁금합니다. 한 마리당 평균 1,000마리 정도, 아, 1,000개 1,000개. 정도로 아. 봅니다. 벌써. 교배한다. 한다. 보이시죠? 어디. 저 제일 왼쪽 밑에 쪽에 오, 교배하고 있죠. 한다. 와, 대박. 우와. 제일 왼쪽 밑에 맞죠? 저 네, 벽에 네, 달려 있는 맞아요, 애들. 맞아요. 아래쪽에. 맞아요. 와, 여러분. 야, 이거 진짜 과학이죠, 이거. 네, 과학입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과학입니다. 많은 연구 결과 노벨상, 예? 모건 교수님을 비롯해서 그 아래, 그 대가들 맞아요. 아래 여러 제자들이 이걸로 노벨상을 타지 않았습니까? 네, 6개. 여섯 개. 와. 이제 얘네가 교배를 하고 나면 네. 그 다음 단계는 사실 이제 수정.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수정 하면은 떠올리는 이미지는 이런 거예요. 달리기. 그치. 네네네. 사실 반은 맞고 반은 좀 틀린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얘네들이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합체하고 네. 얘네들이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바로 전력 질주를 해서 난자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 일단은 얘네가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을 해야 되거든요. 안으로 들어가서. 네. 네. 이걸 비유로 보여드리면 딱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네. 프로포즈를 앞두고 있는데 자다가 깨서 막 털 정리도 안 된 상태 그리고 속옷만 입고 바로 프로포즈를 하면 성공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오른쪽처럼 약간 쫙 빼입고 네. 몸 단장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몇 시간 정도가 지나고 나서야 얘네가 실제로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요. 사실 정자를 현미경으로 보면은 굉장히 모양이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정상적인 정자의 모양이고 네. 여기 뭐 대두, 소두, 이두 뭐 다양한 애들이 있죠. 그러네. 네. 실제로 요즘은 난임도 많고 불임도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검사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그 기준이 3가지가 있습니다. 숫자, 모양, 운동성. 사실 이 수정될 수 있는 능력에서 네. 정자의 질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이 있다라고 하면은 1970년대부터 이제 네. 한 2010년대까지 40년 동안 연구를 해봤대요, 과학자들이. 네. 근데 정자의 질이 점점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평균적으로 1년당 1.4%씩 하락해가지고 아. 엄청나게 많이 하락하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네, 이제 많이 뭘까요?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일 큰 이유로 이제 꼽게 되는 거는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다양한 화학 물질들에 이제 노출이 많이 된다. 예를 들어 뭐 플라스틱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하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여성 흡연자들이 옛날보다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러면 아무래도 목에부터 갖게 되는 그런 영향들이 있거든요. 그런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다음 장에 보시면은 또 저희가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오. 이제 남성분들께서 이제 제일 왼쪽 위에 있는 게 이제 노트북을 네. 이제 무릎 위에다가 허벅지에다 올려놓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정자가 막 죽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밝혀진 건 없는데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정자는 열에 굉장히 약합니다. 담배는 이해가 되는데 네. 콜라는 네. 왜 있을까요? 설탕이 문제인가요? 콜라도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어요. 근데 하루에 1리터 이상의 콜라를 마시는 사람, 평균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정자 숫자가 한 30%가 감소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DIY가 뭐냐고 여기 그 사진에 있는 네. 이게 질문이 나와가지고 아, 말씀드렸는데 네네네. DIY로 이제 생성된 정자와 함께하는 관계에서 생성된 정자가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 한 3-40% 정도는 차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30-40%. 네네네. 네. 그리고 활동성도 많이 차이가 나고 근데 그거가 실제로 뭔가 함께하는 관계에서 나오는 어떤 물질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테스트를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서 해보고 싶어 하는데 네. 이 합체라고 하는 게 통제된 상황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심화적인 연구는 많이 못 되고 있어요. 쉽지 않죠. 이쪽 연구가. 결혼 연령 자체가 높아지니까 네. 난임이나 불임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정자은행이라는 제도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저게 안전한가요? 사실은 대부분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전체 남성의 한 10%에서 20%는 얼렸다가 녹였을 때 활성이 확 없어집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착순이 아니고 사실은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가 이제 좌우로 꼬리치면서 이제 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네. 많이 알고 있지만 이제 얼마 전에 나온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약간 3D로 회전하면서 네. 이렇게 회오리 치듯이 이렇게 맞아. 하면서 간다. 최근에 발표 라고 났죠. 하는 예. 발표도 있었죠. 그래서 난자를 향해서 어떻게 달려가냐면요. 음. 난자가 내놓는 어떤 물질이 있거든요. 네. 그 물질이 고농도인 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점점 가다 보면 점점 고농도가 될 거 아니에요. 난자에 가까이 올수록 그럴수록 점점 정확하게 갑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얘네가 난자를 감싸고 있는 네. 투명띠, 투명대라고도 하는데 네. 요거를 뚫어야지 사실은 그렇죠. 난자 안으로 정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음. 근데 그 과정이 생각보다 험난합니다. 네. 그래서 왜냐면 투명띠 밖에도 세포들이 달려 있어요. 음. 얘네들은 사실 난자가 제대로 이제 발생하는데 도와주는 세포들인데 얘네들도 지나쳐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투명띠에 이제 정자와 난자의 단백질이 서로 결합을 해야지 네.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적합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다른 종의 정자가 들어오면 여기서 접합 자체를 못합니다. 접합을 하고 나면 정자 끝에 있는 효소를 가지고 녹여나가기 시작하죠. 근데 사실은 한 마리가 이거를 다 뚫고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협력 관계예요. 얘네들도. 네. 협력 관계. 그래서 선착순 맨 처음에 온 애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 온 애는 오히려 희생하고 나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통과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한 1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10분 정도. 네. 그래서 여러 정자가 동시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쩌면은 그렇죠. 이게 막 수백 그러니까. 마리가 막 들러붙어서 시작을 하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발생이 더 진행이 잘 못 됩니다. 왜냐면은 염색체 개수가 확 달라져요. 원래 사람은 23쌍 46개잖아요. 난자가 23개, 정자가 23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46개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분열하고 시작을 하는데 정자가 여러 개가 들어가면 막 염색체가 100개가 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러면은 얘네가 원래 46개로 생각하고 분열하려고 하는데 100개가 넘으니까 도저히 못해서 네. 그냥 사멸하거나 참여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들마다 정자가 동시에 못 들어가게 막아주는 기능들이 다 있어요. 사람 같은 경우는 겉에 그 투명 띠 있잖아요. 네. 거기를 굳게 만들어서 네. 더 이상 파고들지 못하게 그렇게 막아주기도 하죠. 근데 좀 특이하게도 이제 닭을 비롯한 몇몇 조류들, 뭐 독수리라든지 이런 애들은 정자가 여러 개 들어가야 발달이 멀쩡하게 된다라고 하는 보고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유가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난임률도 높아지고 불임률도 높아지고 하니까 요즘은 인공수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실 난임률이 거의 7쌍 중에 1쌍 정도예요. 그러니까 오.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거든요. 진짜 높네요. 네. 그리고 게다가 네. 이제 사람이 다른 이제 포유류 동물들에 비해서 유산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자연 유산율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 데까지 더 많은 노력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사실 이게 저희가 교과서에서 네. 많이 보는 그렇죠. 초파리 알입니다. 초파리 알. 각 유전자마다 색깔을 다르게 칠한 거예요. 그래서 초파리가 체절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몸통도 있고 배에도 이제 여러 줄무늬가 있잖아요. 네. 각 그 체절마다 각각 유전자들이 이제 발달되는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발생과 발달에 대한 많은 내용들은 초파리를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초파리의 공이 굉장히 많다. 굉장히 크죠. 하는 노벨상도 거고요. 많이 얻었고.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다음 장 한번 주시면 네. 이게 어떤 거냐면요. 네. 초파리 배아에서 네. 세포들이 분열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난자가 하나에서 2개 되고 4개 되고 8개 되고 이렇게 되는 걸 보면 네. 이렇게 평면상으로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분열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3D로 봐야지 이렇게 2D로 보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근데 초파리는 얘네가 한 평면에서 동시에 수많은 세포들이 같이 분열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세포 분열하고 발달하고 하는 과정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살필 수 있어서 네. 초파리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오. 그래서 이제 세포 분열하는 걸 한번 영상으로 오. 여기서 지금 녹색으로 돼 있는 게 DNA라고 보시면 돼요. 염색체. 염색체가 동그랗게 있다가 분열해서 우와. 양쪽으로 나뉘죠. 핵처럼 있다가 분열해서 나뉘고. 우와. 와, 네, 이런 대박이네요. 와 진짜 이거를 계속. 그냥 딱 한 평면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여기를 꽉 채울 때까지 분열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한쪽으로 몰려가지고 기관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왼쪽이 아까 보셨던 정상적으로 그 염색체들이 이제 분열하는 모습이에요. 이제 뭉쳐져 있는 건데 오른쪽처럼 보시면 중간중간 막 비어 있죠.
네. 네. 그러니까 발달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아, 근데 이 오른척처럼 좀 되게 이상하게 돼 있는 애들도 나중에 실제로 탄생할 때 되면 멀쩡하게 태어난 애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네. 얘네가 주변에 있는 세포들이 채워줘요. 부족한 부분을 네, 보완해줘요. 어떻게 그게 와, 가능하지? 신기해. 그러니까 이거는 생물마다 달라요. 저희도 엄청 신기해요. 사실은. 연구하면서. 네, 연구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멀쩡하게 태어나서 그럼 얘는 알에서 봐도 멀쩡하겠다 싶어서 알을 받아가지고 이제 현미경으로 봤는데 이상해요. 아주 초기 상태의 배아에서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밝혀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관측하기 힘든 순간에 맞아요. 문제가 있었던 거죠. 네네네. 그래서 아까 이렇게 세포가 꽉 채웠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는 얘네가 막 한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세포가 이동하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한번 틀어주시죠. 얘네가 재밌겠다. 세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네. 거의 어떻게 보면 아메바 운동을 하듯이 막 움직이는 거죠. 이건 이제 초파리에 대해서 한 건 아니고 네. 세포가 잘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오. 다음 장에 있는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요건 이제 실제 초파리 배아. 아까 꽉 찬 상태에서 네. 이런 식으로 우와. 엄청나게 극적으로 움직입니다. 세포들이. 그러면서 기관을 와. 만들어요. 진짜 신기해요. 얘네들이 막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되게 이 상태에서 이제 태어나면 애벌레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빨리 감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한 24시간 정도가 걸리거든요. 알에서 태어나는 데까지. 그러니까 한 5시간쯤부터 거의 한 20시간까지 본 거죠. 많이 빨리 감 엄청 거긴 빨리 감은 한데. 거예요. 엄청 빨리 감은 네. 거예요. 이 기관들 중에서 태아일 때 네. 뭐가 제일 먼저 생길까요? 심장 아닐까요? 기관으로 보면 네. 심장이 정답입니다. 와우! 기관으로 보면. 예스! 근데 사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뇌였잖아요. 네. 뇌는 심장보다 조금 늦게 생기긴 하는데 네. 신경 자체는 심장보다 먼저 생겨요. 아까 몇몇 교수님분들이 네, 그 맞아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이게 이제 세포가 죽는 거를 보여준 건데 사실 요거는 얘네가 의도치 않은 상태에서 죽은 거를 말하고요. 세포 괴사라고 하죠. 그래서 다음 장 한번 주시면 요거는 이제 세포 자살, 이제 세포 자연사라고도 부르는데 근데 사실 이제 발생을 하는 중에는 세포 괴사는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세포 자연사, 세포 자살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왜요? 사실 이게 그 손이 자라나는 모습이에요. 우리 손은 저랬습니다, 여러분. 네. 사실 이렇게 신경이 있고 거기서 이제 뻗어 나오기 시작하죠. 그렇죠. 덩어리가 뻗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것만 보면은 뭔가 뭉툭하잖아요. 그렇죠. 손가락 모양이 없습니다. 근데 다음 장 한번 주시면 얘네가 이제 손가락 모양이 되는데 이 손과 손 사이에 있는 갈퀴 같은 부분이 네. 세포 자살을 하는 거죠. 세포 자연사. 아. 요거 이제 초파리로 이제 실험을 한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초파리의 유전자를 망가뜨렸더니 원래는 왼쪽 같이 정상적인 초파리가 나와야 되는데 오른쪽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 유전자는 초파리의 날개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유전자구나.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원래 그 어떤 부재가 되게 그 시스템에 그 파악하는 데 도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랩 미팅을 할 때 괴도 이런 애들 없을 때 더 재밌어질 수도 있고 오늘 채팅 막 올라오는 거 봐요. 아유. 같이 소통하는 방송. 한 사람만 말하는 방송이 아니라. 그렇죠. 이해되시죠? 누군가 없을 때 그런 일을 더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좋으시죠? 그 다음 장 같은 경우도 원래는 초파리한테 이제 눈이요 한쪽에 네. 400개, 양쪽에 800개가 있고 네. 밑에 안테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안테나를 만드는데 중요한 유전자가 망가지게 되면 네. 오른쪽처럼 안테나 대신 다리가 이제 입 주변에 이제 나오게 되는. 사실은 좀 징그러워서 안 가지고 왔는데 네. 눈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유전자가 있어요. 사람한테도 네. 있어요. 근데 네. 그 유전자를 어디에다가나 발현시켜도 거기에 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박. 등에다가 그 유전자를 우와. 터면 등에 눈이 생기고요. 오. 다리에다가 눈이 생기고요. 모양이 기능은 아니고 기능은 뭐야. 못해요. 네. 근데 완전히 진짜 눈처럼 생겼어요. 생긴 게. 그 SF 영화 같은 데 보면 네. 이런 게 나옵니다. 나와요. SF 나와요. 영화에. 요건 이제 인공자궁이에요. 인공자궁. 네. 네. 사실 인공자궁이 영화에 등장하면 대부분 뭐 대량 생산, 막 인류를 생산하거나 뭐 그런 쪽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엄청 근데 그런 쪽으로까지는 연구를 많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좀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맞죠. 그렇죠. 도덕적인 문제도 있고 윤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공자궁 연구는 조산해서 나오는 아이들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 6개월 때 조산되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사실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네이처 자매지에 나왔던 실험입니다. 양을 가지고 인공자궁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한 4주 정도 실험을 했는데 네. 와 이거 진짜 매트릭스 그 장면 같아. 그쵸, 그쵸. 예. 딱 그런 장면이에요. 실제로 크기 커진 것도 보이시죠? 네. 게다가 털도 자랐습니다. 네. 그리고 눈까지 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나중에 이제 다 해부를 해보니까 네.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던 양에 비해서 손색이 없다. 그러니까 이 인공자궁을 통해서 한 달 정도는 아주 정상적으로 길러낼 수 있다. 진짜 몇 달 전에 나온 논문인데 네. 토끼를 이용해서 인공자궁 실험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인공자궁을 토끼한테 이식을 해서 임신부터 출산까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오른쪽 위에 보이시는 게 네. 인공자궁을 만드는 어떤 그 섬유 조직이에요. 조직. 거기에다가 세포들을 붙여서 그러니까 자궁 네. 세포 같은 걸 이제 배양해서 붙인 거죠. 그게 이제 음. 밑에 있는 그 사진이고 아, 이거를 이식을 해서 넣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약간 뭐 플라스틱 그냥 네네, 맞아요. 그런 비슷한 걸로 뼈대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세포로 이렇게 바르는 거야. 네네. 세포 벽을. 그래서 거기서 키웠다는 거예요. 그죠? 네, 맞아요, 맞아요. 물론 이제 자연 출산은 못해요. 제왕절개를 해가지고 태어나온 아이를 나중에 비교를 해봤더니 크기도 똑같고 기관이나 그런 것도 다 정상적으로 발달해 있고 했습니다. 그리고 임신율도 한 절반 정도긴 한데 절반 정도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임신하는 거의 절반 정도니까 엄청나게 높은 거죠. 엄청 높은 네, 거죠. 네. 가능성이 뭐 0에서 50%로 올라가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이건 이제 토끼한테 실험한 거긴 하지만 진짜 임신부터 출산까지가 다 가능할 수 있겠다. 자, 여기가 이제 발생의 끝. 출산. 출산. 그러면서 삶의 시작이기도 하죠. 사실 옛날에는 사실 수술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다 자연분만을 네. 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왕절개라고 하는 기술이 도입이 되면서 그렇죠. 제왕절개로 탄생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혹시 저는 저는 제왕절개했어요. 제왕절개? 저는 자연- 빅헤드맨. 아. 빅헤드맨으로 어머니 많이 고생시켜드려가지고 아, 네네. 죄송하더라고요. 저는 자연. 아, 네. 저도 이제 자연분만인데 네. 사실 여기만 봐도 괜히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제왕절개와 자연분만을 통해서 나온 아이들에 대한 연구를 되게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좀 유의미한 결과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현대인의 질병이라고 하죠. 뭐 아토피라든지, 뭐 비염이라든지, 천식이라든지 이런 질병들이 이제 제왕절개를 통해서 탄생한 아이들에서 비율이 훨씬 높아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자연분만을 하면서 출산을 하면서 네. 이제 질을 통해서 나오게 되잖아요. 네. 근데 질을 통해서 나오면서 아이가 그 분비물들을 삼킵니다. 삼키면서 그게 이제 질 분비물일 수도 있고 뭐 변 분비물일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을 삼키게 돼요. 네. 근데 그러면서 사실 아기는 장이 다 있지만 장에는 장내 미생물이 사실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렇죠. 거의 전 세계에서 균이 제일 적은 곳 중에 하나가 아이의 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에 이제 균이 없는 상태에서 엄마의 질과 엄마의 분비물로부터 들어온 미생물들이 얘네 씨앗이 되는 거예요. 장내 미생물. 와. 그래서 얘네가 잘 자리를 잡고 나면 그런 어떻게 보면 면역 질환들에 훨씬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제가 저번 달에 나온 연구 결과를 또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엄마 똥 먹어야겠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예. 그 자연분만을 한 아이들은 장내 미생물이 좋잖아요. 네. 제왕절개를 한 다음에 모유에다가 엄마 변을 조금 섞어가지고 네. 섭취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자연분만을 한 친구들처럼 장내 미생물이 굉장히 건강한 와, 너무 신기하다. 네. 셀이라고 하는 학술지에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연구 셀이면 결과고요. 또 굉장히 네, 맞습니다. 권위 있는 학술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발생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유전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네. 정말 몰라요. 아직 이 너무 분야를 모르는 게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럴 때마다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있는데 본인이 이 과정을 직접 다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룬 내용이 어떤 분한테는 또 복잡할 수도 있고 뭐 흥미가 없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직접 다 했던 거고 내가 다 겪었던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네. 그러네요. 네. 너무 좋았어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또 봐요.